63쪽에 함께하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자, 요거 잘 보세요.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거꾸로 구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거꾸로 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요 구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을 가장 일반적인 식 x제곱 원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돼야 되는데 2차항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a 자리에 1을 대입해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과 두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a가 1인 경우니까 마이너스 b는 바로 뭐가 된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c는 a분의 c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었죠? a가 1이니까 c는 뭐가 된다? 바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대입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바로 b 자리에 뭐를 대입한다? b 자리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묶어내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묶어내고 두 근의 합 x 더하기 c 자리에는 뭘 대입한다?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제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더래요.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더래요. 라고 거꾸로 두 근을 할 때 2차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결과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주의할 거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b는 b 구할 때 썼던 게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그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한 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면 잘 안 틀리더라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거꾸로 2차 방정식을 찾는 겁니다. 자, 두 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수 알파 베타가 뭐다? 근이라고 했을 때 주의할 거 2차항의 계수가 반드시 1이어야 해요. 그럼 방정식은 물론 2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쓰고요. 마이너스 무슨 x? 요 부호에 주의하세요. 부호 마이너스에 주의하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합 x. 그죠? 더하기 알파 베타는 그냥 더한다. 이퀄 0이 바로 두 근을 알았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별거 없죠. 주의만 하면 됩니다. 요 부호만 주의하면. 예제 2번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죠. 다음 두 개의 수를 근으로 하는 그리고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2차 방정식 두 근 뭐를 해야겠다? 그렇죠? 바로 합, 곱 구해야겠다라는 거 떠오르면 끝이에요. 그죠?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야겠다. 자, 어느 걸 알파 베타로도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 걸 알파, 뒤에 거를 베타라고 둘까? 알파 베타 둡시다. 1번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한다. 끝났네. 합을 구합시다. 합을 구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곧바로 쓸게요. 이거 뭐 할 게 없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개 값을 더하면 1 더하니까 얼마?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면 없어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은 2. 합만 찾으면 되나? 곱도 찾아야 되더래요.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 곧바로 구하겠습니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어우 지겨워. 앞에 거 제곱 1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은 2.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곱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 좀 더 엄밀히 써야 되는데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그죠? 그거는 이퀄 0이 될 거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2차 방정식이니까 주어져 있는 찾고 있는 게 x제곱의 계수가 1인이란 말은 생략했습니다. 자, x제곱 쓰고요. 그대로 마이너스 합 x입니다. 마이너스 합 x. 합은 뭐라고 구했어요? 2라고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곱입니다. 곱은 그런데
음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써서 마이너스 1 요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잘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3 플러스 5y와 3 마이너스 5y 왜 이렇게 줬는지 알겠죠? 쉽게 계산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 두근 그러면 무조건 무엇을 찾아야 된다? 합과 곱을 찾으세요. 합. 앞에 거를 알파, 뒤에 거를 베타라고 둘게요. 왜? 내 마음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을 구하자. 합을 구하면 3, 3 더하니까 6, 5y 마이너스 y 더하면 없어지고 잘 됐다. 이번엔 곱을 구합니다.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을 곱하면 자, 요거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은 3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은 5, 앞에 거의 제곱이 3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봐. 3, 3은 9인데 9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은 5, 25인데 i 제곱이니까 플러스 돼서 2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3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2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쓰고 방정식이니까 0 쓰고 그래요. 2차항의 계수 주의할 거 마이너스 합 x니까 마이너스 합 6이라고 찾았죠? 마이너스 합 x 마이너스 6x 플러스 곱입니다. 플러스 곱은 그냥 34 그냥 쓰면 돼. 34 이퀄 0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탁 떠올라야 돼. 무조건 보자마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 수를 수를 근으로 하는 주어져 있던 거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나와서 두근 그러면 합과 곱 알파 플러스 베타 합과 곱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무조건. 됐습니까? 자, 다른 거 여러분들 다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2번 4번만 하겠습니다. 1번 3번 똑같으니까 갑니다. 합을 구합시다. 알파 베타도 안 쓸래? 그냥 이렇게 알파 베타 쓸까? 또 안 쓰면 또 뭐라 그럴라. 자, 그래서 2번 갑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을 구합니다. 합을 구하면 a 플러스 b 두근 더하니까 루트 5 루트 5 더하면 얼마? 2 루트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하면 없어지니까 딱 없어졌어. 잘 됐어. 잘 됐어.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의 곱을 구합니다. 두근의 곱을 구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은 5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은 1, 5 빼기 1은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2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방정식이니까 는 0이라고 쓰고요. 여기 써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합 x 마이너스 합은 여기 구해놨죠. 2 루트 5 그러니까 2 루트 5x 2 루트 5x 그 다음 곱 아이고 너무 칸이 좁다. 그래도 쓸 거야. 곱은 4니까 플러스 4 플러스 4가 우리가 찾던 2차 방정식이 된답니다. 4번 볼까요? 4 플러스 루트 2i 4 마이너스 루트 2i 뭐 루트고 4가 들어가고 i가 들어가고 어렵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앞에 값을 편의상 알파 뒤에 값을 베타라고 두고 앞곱 그죠? 합곱이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을 구하겠습니다. 합은 4 더하기 4하니까 8 금방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곱도 금방 됩니다. 자, 보니까 4 더하기 루트 2 앞에 거 제곱 4, 4, 16 적자 혹시 틀릴라 16에다가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은 루트 2를 제곱하면 2 그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네. 플러스 2 다행이다. 그래서 1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2차 방정식 2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x의 제곱 이번에 멀찌감치 써야겠다. 방정식이니까 는 0이라고 쓰고요. 주의할 거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합 x 마이너스 합 얼마라고 구했어? 8 그러니까 마이너스 8x라고 쓰고요. 플러스
곱은 구해져 있기를 18이라고 구했으니까 더하기 18 이퀄 제로라고 쓰면 잘한 거랍니다. 근각에서 유관계 졸업.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을 뿐입니다. 내용이 다른 거는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좋아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퀄 0. 두 근을 잘 봐요. 말이 꼬아져 있는 것 같으네요. 2차 방정식에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럼 무조건 쓰라 그랬어. 그죠? 뭘 쓰라고? 두 근의 합과 곱. 쓸 데가 없다 여기. 그지? 그래서 이거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차 항에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하니까 2가 됩니까? 그럼 2라고 쓰고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5에서 5가 되는 거 딱 썼으면 여기 있는 요식 필요 없어. 그저 막 지워버려도 돼. 그렇다고 또 진짜로 지운다. 그죠?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랬을 때 야 이제 말장난이 시작됐습니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거꾸로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합과 곱을 구해야겠죠? 합과 곱을 구하는데 주의할 거 여기서는 합과 곱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아니라 여기서의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쓰면 안 되는 거에 주의하세요. 자, 풀이 들어갑니다. 풀이 솔루션. 합과 곱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합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합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구하는 식의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를 바꾸어도 식이 똑같아. 대칭식. 합과 곱의 꼴로 고쳐진다고 했죠. 구합시다. 분수의 꼴 모양을 바꾸는 방법 뭐가 있다고? 통분. 공통부분 없으니까 그냥 곱해요. 분자에는 대각선으로 곱하면 베타 플러스 알파가 가는데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이 아니죠. 그죠? 문자의 순서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놓자.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아까 구한 합과 곱을 알파 곱하기 베타 분모의 자리에 5, 분자의 자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자리에 2를 대입하면 합은 바로 얼마? 5분의 2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곱 일반적으로 곱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데 여기는 훨 더 쉽다. 원래 그냥 곱하면 돼요. 그럼 분모는 얼마분의 알파 베타분의 1 곱하면 1이니까 끝. 뭐 이렇게 더 쉬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뒤에 하나밖에 없네. 곱은 그죠? 5. 그래서 찾은 곱은 바로 5분의 1이 얻어지더랍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2차 방정식은 2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1x의 제곱 방정식이니까 는 0이라고 쓰고요. 그래요? 는 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합x입니다. 합x인데 합이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2x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곱입니다. 플러스 곱은 얼마라고 구했어요? 5분의 1. 그래서 플러스 5분의 1은 0이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지금 요까지가 답입니까? 선생님 분모가 있어 보기 싫은데요. 양변에 5를 곱할래요. 곱하는 순간 틀린 거야. 지금 원하는 답을 구해야 돼요.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됩니까? 이해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거꾸로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구하고 2차 방정식 이용해서 근 구하고 아주 잘하는 겁니다. 문제 5번입니다. 2차 방정식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골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두 근 2차 방정식 두 근 알파 베타 무조건 쓰자 그랬지. 그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6 하니까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a분의 2분의 c 1이니까 2분의 1. 선생님 분수 나왔어요. 그냥 쓰세요. 누가 뭐래? 끝. 자, 1번 문제 풀러갑니다. 1번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차 실수하면
합과보급을 요거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찾는 건 뭐냐면 요 두 근의 합과 곱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합이 뭐냐면 합을 구해야 돼. 항상 합곱이라고 하고 구하세요. 합은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요거 더한 게 합이에요. 두 근의 합이니까. 그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은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거기다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합인 거고요. 두 근의 곱을 구합니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에서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이 더 쉽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2차 방정식은 더 줄여서 2차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x제곱 2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방정식이니까 는 0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합 x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합 x, 합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썼고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2분의 5x, 그 다음에 플러스 곱입니다. 플러스 곱인데 마이너스 2분의 3이 곱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는 0,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2차 방정식이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런 데는 합과 곱을 구한다. 그럼 끝났어요. 합과 곱을 구하자. 합은 요거에다 요거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끼리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더래요. 그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앞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얻어냈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더하면 얼마가 얻어진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곱은 그냥 곱해야지 뭐. 자, 그냥 곱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자,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누가 이런 사람 설마 없겠지? 곱하라 되니까 이걸 그냥 곱한다? 그럼 얘가 되는 거야. 앞에 게 주의하세요. 그죠?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우리는 요 주어져 있는 곱의 값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의 꼴로 만들어야 돼요. 시계 모양을 바꿔 곱하기의 꼴로 나타내는 거 뭐 하라는 거야? 그렇죠. 전개하라는 이야기야. 전개보러 갑시다. 전개하려면 알파 분배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얻어지고요. 플러스 알파 뒤에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 1 전개하면 플러스 베타. 거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얻어지는구나. 가로로 묶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1 곱하니까 상수항 1이 있음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바로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앞에서 구한 2분의 1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1은 그냥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1을 정리하면 된답니다. 자, 정리하면 요거 2분의 1 더하기 1하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은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2, 3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2차 방정식은 줄여서 2차식이라고 하면 쓸게요. 2차 방정식은 2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1x의 제곱, 방정식이니까 는 0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쓰고 합 x, 합이 얼마라고 구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네. 그러면 마이너스 1하니까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곱이죠. 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답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은 0. 할 수 있겠습니까? 자,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쪽의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좀 복잡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결과 65쪽에 있는 위에 부분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있죠?
바로 뭐가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됐다? A분의 C가 된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은 지금 A라는 최고차항의 계수를 묶어낸다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요 1차항의 계수는 물론 2차항의 계수는 1이 될 거고 1차항의 계수는 A를 묶어냈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렇죠. A분의 B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 C는 A를 묶어냈으니까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지금 한 이야기를 거꾸로 대입하는 겁니다. A분의 B 자리에 뭘 대입해? A분의 B는 위에서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앞에 곱한 값, 즉 마이너스 묶어내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x다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상수항 A분의 C는 위의 식에서 A분의 C는 알파 곱하기 베타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곳에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의 곱을 써놓은 식과 일치를 할 겁니다. 자, 이거 왜 했느냐? 요 뒤에 있는 식을 보세요. 뒤에 있는 식은 곱이 알파 베타 그다음에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이니까 식이 인수분해가 되기를 요 뒤에 있는 2차 식은 인수분해 되기를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하면은 곱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될 것이고 두 개수를 더하면 요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 바로 1차항의 계수가 될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해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쓰면 주어진 식은 바로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2차항의 계수는 전체 2차항의 계수 A가 되도록 맞춰주기 위해서 A를 곱한 거하고 똑같고요. 자, 이 식이 복잡하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려냐고 다음 내용을 잘 알아두면 됩니다. 2차 식의 인수분해라는 제목으로 적어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자 2차 방정식 있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방정식이란 말이 없어서 그렇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야.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A니까 A를 앞에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방정식이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복잡해서 앞에 이야기가 들어간 거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2차항의 계수 A는 묶어내서 나중에 곱하면 되는 거고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식을 앞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살펴본 겁니다. 요 결과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 더 쉽답니다. 참고로 우리가 여기 2차 방정식이 항상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이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의 범위를 복소수 범위로 한정할 때 항상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딱 걸렸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라는 이야기는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근을 가지니까 근을 갖기 위해서 두 근을 구한 다음에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꼴로 인수분해하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x-알파 곱하기 x-베타. 항상 요 꼴이 되는 것은 무슨 수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복소수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이 조건이 없으면 복소수 범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꼴로 인수분해해 놓지도 않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일단 요거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인수분해 안 되는 건 했겠죠. 복소수 문제니까. 복소수 범위에서의 문제니까 곱해서 7 더해서 마이너스 6 되는 두 수는 없습니다.
7을 쪼개는 방법이 1, 7밖에 없고 1과 7의 합은 8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을 먼저 구합니다. 근을 먼저 구하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x는 2a분의 2 곱하기 1차항의 계수 아니고 2차항의 계수분해니까 2분해가 됩니까? 2분해 마이너스 b면 1차항 계수의 부호의 반대부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은 요거의 제곱 66이 36에다가 마이너스 4ac 하면 4 곱하기 1 곱하기 7 하면 4, 7이 28 되네. 됐습니까? 28에서 바로 루트 8이 얻어집니다. 루트 8을 정리하면 2 루트 2가 되나요? 양변을 2로 약분하면 x의 값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준식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준식이는 x 마이너스 한근 3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다른 한근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것이고요. 중괄호 속의 소괄호를 풀어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로 인수분해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2번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2번 식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 역시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좋네요. 곱해서 5 더해서 플러스 4 되는 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이퀄 0이라고 두고 방정식의 근을 구합니다. 근 x는 2a분의 2 곱하기 2차항의 계수 2 곱하기 1은 2니까 2에다가 1차항의 계수에 마이너스 5를 붙인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 계수의 제곱 4, 4, 16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5 하면 4, 5, 20 되죠? 20. 그래서 루트 속을 정리하면 먼저 16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4는 정리하면 2i라고 쓸 수 있네요. 2i 분자분모를 2로 약분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얻어지네요. 됩니까? 따라서 우리의 준식이 더 줄여서 준은 x 마이너스 한근 마이너스 2 플러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 다른 한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이렇게 인수분해되면 알 수 있고요. 중괄호 속의 소괄호를 풀어서 정리하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i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별거 아니죠. 근만 먼저 구하면 됩니다. 물론 인수분해되는 식을 근의 공식 통해서 구할 필요는 없고요. 인수분해 안 되는 이렇게 무리수의 경우 또는 허수의 경우 허근을 갖거나 무리수의 근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억지로 하라 그러면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경우만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그랬죠.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를 냈을 거고요. 특히 그중에 우리가 2번과 4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봤더니 2번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곱해서 5 더해서 5 되는 수 없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고? 이퀄 0이라고 둔 2차 방정식의 근을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퀄 0이라고 둔 2차 방정식의 근 x는 2a분의 2 곱하기 2차항의 계수 2분의 되나요? 2분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1차항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를 제곱하면 됩니다. 5, 5, 25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 곱하기 5 하면 4, 5, 20 산수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밖에 정리가 되기를 루트 5가 나가니까
뭐 정리할 게 없네, 그죠? 루트 5가 나가니까 2분의 루트 5 끝. 2분의 루트 5. 그러면 우리 주어진 준식이는 x 마이너스 괄호 열어야 됩니다. 부호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소괄호 먼저 닫고 중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요. 속에 있는 소괄호를 풀어서 최종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하니까 x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2분의 루트 5가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식 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5는 똑같고요. 뒷부분 정리하면 마이너스 하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플러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4번 문제입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물론 유리수 범위에서 안 된답니다. 곱해서 플러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 요 앞에 3 있는 것까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게 3, 3은 9에다 1 하면 10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3 되는 경우 1, 3은 3, 3, 1 하면 3, 3 하면 6 하니까 역시 안 되죠. 안 되는 건 냈다니까 믿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퀄 0이라고 두고 먼저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자, 짝수 방정식 알면 좋을 텐데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할게요. 자, x는 2a분의 2 곱하기 2창의에서니까 2, 3은 6분의 마이너스 b 하면 1차항 계수보의 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의 제곱 앞에 거의 제곱하면 2는 4 마이너스 4 곱하기 AC를 먼저 곱하면 9, 9, 4, 36 그렇죠? 4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됩니까? 자, 그래서 요거 2로 약분하면 요 앞에 일단 분수는 3분의 1이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은 루트 요게 4 마이너스 36 하면 마이너스 32가 되나요? 루트 속 마이너스는 i를 묶어내고 4, 8이 30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2 그래서 4 루트 2가 나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4 하나 약분되면 얘는 2, 3은 6이니까 3분의 2에다가 루트 2i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 했다. 아이 복잡하다. 우리의 준은 x 마이너스 한근 x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루트 2i 아이 복잡하다. 그 다음에 또다시 x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i 중괄호 닫고 이렇게 됐죠. 최종적으로 중괄호 속의 소괄호를 풀고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i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2 루트 2i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 산수가 조금 귀찮고 지저분해 보일 뿐이에요. 복잡해서. 찬찬히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